시험 대비도 하면서 선행도 나가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보자. 이어서 할게요. 자, 먼저 양수가 하나, 음수가 하나 이러면 판별식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두근의 곱이 음수인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근의 곱 얘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더라. k는 마3보다 크다라는 조건 그냥 바로 나와버리면 끝나요. 얘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양수의 근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양수 하나, 근 하나가 0일 때도 있겠죠. 음수가 아닌 게 0 또는 양수가 아닌 게 0 또는 음수 둘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적어도를 전체에서 안 뺀 겁니다. 지금 가지수가 여러 가지니까. 그럼 양수 하나랑 근이 하나가 0이면 0을 집어넣었을 때 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이. 그럼 0 집어넣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먼저 0이 돼야 되고요. 양수근 하나랑 0을 가지니까 양수근을 갖는다는 조건을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는 어쨌든 부호를 찾아야 되니까요. 판별식을 갈 수밖에 없어요. 판별식 쓸게요. 그러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 나와요.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3. 근데 이 2차식, k에 관한 2차식의 다시 판별식 하나가 1 빼기 4 나와요. 얘의 판별식 자체가. 판별식의 판별식이. 그럼 이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3은 항상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늘령되는 근이 없고 위에 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예요. 무조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 판별식 써보니까 그 판별식이 항상 음수니까 x축과 안 맞는 이 판별식. 따라서 그럼 또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양수랑 0이랑 그 두 근의 합도 무조건 양수 나오겠네. 그럼 양수 2k 두 근의 합이 2k이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k가 0보다 커야 되는데 k가 마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돼 안 돼? 아니 근데 k가 마3이면서 k가 0 양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없어요. 안 나옵니다. 세 번째가 서로 다른 두 양수근 두 개. 양수의 근이 두 개일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 판별식 이제 안 써. 써봤더니 항상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는 거야. 두 근의 합 2k가 양수 둘이 더했으니까 양수고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도 무조건 양수 나와야 돼. 그럼 얘는 k는 양수고 여기는 k가 마3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또 겹치는 거 생겨 안 생겨? 여기서도 안 생겨. 만족하는 k 값이 없어. 겹치는 게. 따라서 만족하는 k 값 양수 하나 음수 하나일 때 값 k는 마3보다 크다만 답이 돼야 돼. 다음 18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이미 판별식을 안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실근이라고 했고요. 그 실근을 알파랑 베타로 잡았는데 알파는 마이와 0 사이에 있고 베타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림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존재해서 여기가 마이,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우리 그림은 지금 이렇게 쓰여진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축 있어? 축 쓸 거야? 어디 있는지 몰라, 축이. 이때는 이제 이것만 보는 거야. 요걸 fx라고 했을 때, 요 친구를, 요걸 fx라고 했을 때 fy가 양수가 되고 f0이 음수가 되고 다시 f1이 다시 양수가 되는 요 세 개의 조건을 쓰는 내용인 겁니다. 이때 뭐와 뭐 사이에 있다. 그러면 아까 양수와 음수 두 근의 서로 부호가 다르다.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함수값으로 찾는 겁니다. 이렇게.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 축을 써야 되는지는
판별식 이렇게 이미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은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야, 얘들아. 축도 여기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와도 상관없는 거죠. 축 범위도 쓸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이런 그림이 무조건 돼야 되니까. 그래서 F 마이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8 빼기 6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양수더라. K가 1보다 크다 라는 식이 하나 먼저 튀어나옵니다. 마이냐? 마이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또 0 집어넣으면요. 0, 0, 0 K 마이너스 1이 음수더라. K는 1보다 작다 라는 그림이 또 하나 튀어나와요. 범위가. 1 집어넣으면요. K 플러스 4가 또 0보다 크다. K는 마사보다 크다. 그래서 범위 겹치는 게 마일 2보다 작고 마사보다 커. 겹치는 게 여기는.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K 값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더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없으면 또 넘어가서 경우의 수 90번부터죠. 아니 90페이지부터 틀린 거 한번 볼까요? 없슈. 여러분 순열과 조합으로 갈게요. 10, 15, 15, 12, 12. 귀가 좀 잘 안 들려. 자, 4개의 숫자 1, 2, 3, 4를 일렬로 쫙 쓸 건데 AI가 I가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누굴 쓰면 안 되는 거야? 1. 두 번째 자리에는 2. 세 번째 자리에 3. 네 번째 자리에 4. 자기 자리, 첫 번째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A3, 여기가 A4면 이 숫자랑 다른 숫자를 써야 된다라는 조건인 거예요. 이 숫자랑 다른 숫자. 다른 거 특정하게 막 바꿔놓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거 하나만 구해서 만족 나올 수 있는 수소상 다시 다 구하면 되는 거죠. 일일이 다 하나씩 안 써도 되는 거야. 하나만 찾으면 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2.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1, 3, 4. 여기는 2가 올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4이면 3.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 남았어? 이제 1하고 4. 그러면 얘가 안 되고 여기가 1.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기 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여기 2, 4가 왔으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게 1, 3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자기 자리에는 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맨 앞자리가 2가 왔을 때 만들 수 있는 수소상이 몇 개인 거야? 3개. 그럼 여기 앞자리에 또 누구 올 수 있어? 3, 4.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개고 그때마다 각각의 수소상이 3개 생기는 거니까 3 곱하기 3이요 해서 총 9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쪽은 다 해결했고요. 순열조합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앞으로 갈게요. 자,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아서 그 알개를 다시 일렬로 쫙 나열하는 것까지가 계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한 게. 그래서 NPR이라고 쓰고요. 여기 앞에 있는 n이 서로 다른 것의 개수. 요 뒤에 있는 r이 뽑는 것의 개수. 그런데 뽑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뽑은 알개를 다시 일렬로 쭉 세워야 돼요. 만약에 A랑 B를 뽑았으면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A, B도 되지만 B, A도 되니까 이 순서까지 계산해 줘야 돼. 그게 계산이 빡세니까 NPR, 퍼미테이션이라는 이 P를 만든 겁니다. 순열이다. 순서가 있게 나열하겠다. 요거. 그래서 A랑 A, B랑 B, A가 다르다. 그러면 이건 순서가 있는 거고 이거 그냥 바로 순열 써버려야 됩니다. 이제 순열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NPR이 N부터 시작해서 여기 몇 개를 곱하는 거야. 얘들아 요만큼이 몇 개야? R개야. 이만큼 총 요만큼이 R개가 돼야 돼요. 연속해서 R개를 쫙 써버리는 겁니다. 다음에 N의 계승해서 이거를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서 N 팩토리얼은 이렇게 했어. 얘가 의미하는 거 옆에다 하나만 딱 쓰면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겁니다. N팩이다. N개를 일렬로 나열하라. N개를 순서 있게 쭉 계산하겠다.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들을 다 쓴 겁니다. 저기 N팩토리얼. 내가 만약에 R개를 뽑아서 R팩토리얼이야. 그러면 R개를 일렬로 세웠을 때 나오는 순서상이 바로 계산되는 거예요. 가지수가. 팩토리얼이 붙으면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만약에 2명을 일렬로 나열할까? 그럼 2팩인 거예요. 3명을 일렬로 나열할까? 3팩인 거예요. 일렬로 나열, 순서 있게. 서로 다른 것의 개수. 이런 거 하면 그냥 이렇게 팩토리얼 붙여버리면 됩니다. 팩토리얼은 일렬로 나열하는 것들의 개수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 중요한 녀석이 이 자식이라고 했죠. 요 3개 중에서 얘는 뭐 한다? 서로 약속했다. 0팩토리얼은 0이 아니라 1로 약속한 거고요. 요 식을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이다 이거. 학교 시험에 또 우리 학력평가에 얘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무조건 나온다. 왜? 헷갈리게 생겼잖아. 그지? 우리 이거 순열 다음에 이거 단원 이름이 순열과 조합이거든요. 조합은 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식이 달라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같이 낼 때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니네들이 막 틀리니까. 그래서 식을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이웃한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적어도 순열의 개수인데요. 별표는 이웃하지 않는 애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2번이 가장 이제 중학교 때는 얘가 중요해. 이웃한 애들이 중요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3명이 5명 중에서 3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이 새끼들이 싸웠나 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 3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전체에서 3명이 이웃한 경우를 빼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때요? 선생님 말이 합리적입니까? 이 3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 5명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D, E가 있는데 이 A, B, C가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에서 A, B, C가 이웃한 걸 내가 빼버렸어.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면 A, B, B, C, E도 A, B가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거야. A, B, C가 다 떨어져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 B, C가 이웃한 건 이렇게 A, B, C가 딱 3개가 붙어 있는 경우예요. 2개 A, B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하면 됩니다. 전체에서 A, B가 이웃한 경우만 빼버리면 돼요. 근데 이 2개가 3개로 늘어나 버리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A, C랑은 떨어졌는데 A, B가 붙어 있으면 이것도 조건에 안 맞는 겁니다. A, B, C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에 탈락이에요. 이렇게 3개 이상의 것들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간단하긴 해. 여기서 이거 얘 되는 거 아닌 거 이해됐지 얘들아?
A,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A, B, C가 다 붙어 있는 것만 빼면 되는 게 아니라 A, B가 붙어 있고 C가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B, C가 붙어 있고 A가 떨어져 있는 것도 이거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겁니다.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웃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 니네? 그냥 이렇게 묶어버렸잖아. 이거 하나로 보고 계산했으면 됐잖아요.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근데 이게 2개 이상, 이게 3개 붙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쩌리들을 먼저 안 쳐요. 쩌리들을 먼저 세웁니다. 누구? D와 E를 먼저 일렬로 나열하죠. 그럼 D, E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죠? 2가지. 2팩토리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2팩토리얼 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좀 자주 쓰는 건데요. 이 2팩토리얼 안에 D, E도 있지. 여러분 우리 수영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곱하기 3 방금 했던 것처럼 이 D가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찾아서 얘랑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다 같을 테니까. 자 그러면 D, E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열했어. 2팩이 이거야. D 또는 2D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빈 공간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누구를? A, B, C. 그러면 절대 붙어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A, B, C를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3팩 식으로 쓰면 퍼미테이션으로 쓰면 P로 쓰면 3P3 서로 다른 자리 몇 개지에서 3개에서 3개를 골라주는 거야. 자리 3개를. 근데 A, B랑 B, A랑 같아 달라. 자리가 달라. A랑 A, B 앉는 거랑 B, A 앉는 건 달라. 그래서 순서 있네. 그래서 3P3 써버리는 겁니다. 3P3.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5자리면 5P3을 써야 되는지 6P3을 써야 되는지 헷갈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NPR 이거 이제 어차피 문제 풀면서 해석만 할 건데 요 N과 요 R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순열조합에서는요 R이 더 클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9개를 뽑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건 중복으로 갔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중복으로 갔을 때. 그래서 헷갈릴 땐 어떻게 하냐? 여기가 한글 한자로 쓰면 좀 그렇겠네요. 여기가 N자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 이렇게 하자. 여기가 집이고요. N자리가 집이야. R자리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이 집이고 R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안 움직여. 못 옮겨. 사람은 돌아다닐 수 있지. 그러니까 돌아다니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R자리에 가면 되는 거고요. N자리에는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방이 A, B, C가 있고요. 여기에 5명을 배치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N이 몇 개야? 방이 움직여? 사람이 움직여? 사람이 움직이지? 그럼 여기가 3인 거고 여기가 5인 거예요. 선생님 아까 R이 더 크다며. 크면 안 된다며. 이제 중복이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배울 때. 어쨌든 헷갈리면 N자리랑 R자리가 헷갈리면 니네가 문제 읽으면서 판단해. 누가 움직이는 애들이지? 누가 못 움직이는 애들이지? 이렇게. 만약에 이런 문제 있을 텐데 기명 투표를 하는 거야. 무기명이 아니라. 존엔 민주적이지 않은 반장에 2명이 나왔는데 누가 손든지를 선생님이 그냥 야 A가 좋은 사람 손들어봐 B가 좋은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어떤 새끼가 안 들고 있는지를 막 보아. B도 어떤 새끼가 나 뽑아줬고 어떤 녀석이 나 안 뽑아줬는지를 막 봐. 이게 기명이에요. 기명 투표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A, B명이고요. 2명이고 예를 들어서 유권자 반 친구들이
반 친구 5명이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누가 투표하러 가? 얘네들이 투표하러 가는 거야. 얘네들은 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N자리인 거고 여기가 R자리인 겁니다. R의 개수인 거예요. 근데 기명 투표니까 만약에 현황이가 A를 뽑았을 때랑 세우가 A를 뽑았을 때는 한 표를 내가 만약에 선생님 반장선에 나가는데 한 표를 받았어. 근데 현황이가 선생님한테 한 표 주는 거랑 한 표 주고 끝난 거랑 세우가 선생님한테 한 표 주고 끝난 거는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가? 다른 경우네요. 다른 경우입니다. 투표할 때. 알겠죠? 표 준 사람이 다르니까 이건 다른 경우로 보겠다. 근데 만약에 우기명이야. 누가 준지 몰라. 현아이가 줬는지 막 현아이가 막 선생님한테 막 내가 너 뽑아줄게 막 피자 좀 사주고 막 해봐 막 했는데 빵표가 나왔어. 그러면 현아이가 선생님 안 찍은지 알겠지. 근데 한 표를 줬어. 한 표를 줬어. 근데 이게 현아이가 줬는지 세우가 줬는지 윤서가 줬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이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순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를 찾는 것보다가 조금 빡셉니다. 자, 해볼까요? 개념 체크부터 갑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얘를 어쨌든 n과 r 자리에는 헷갈리면 큰 값이 n으로 가면 되고 작은 값이 r로 가면 돼. 지금 순열에서.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도 배워야 되니까 더 개념이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순열이나 여러 가지 조합 같은 걸 배우게 되면 n자리에는 움직이지 않는 집, r자리에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5P3 어떻게 계산해? 5부터 몇 개 써? 3개 써. 5, 4, 3 팩토리얼로 써봐. 5팩이고요. 5에서 3 빼면 몇 팩? 2팩. 그러면 5, 4, 3, 2, 1을 1, 2로 약분하니까 다시 5, 4, 3 나옵니다. 얘는요. 1이면 7이야 무조건. 하나만 쓰면 되는 거니까. 0이면 무조건 몇이야? 1이야. 6팩, 5팩이 몇이었어? 120. 그럼 120에다가 6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720. 5팩을 잘 외워놔야 돼. 그래야 4팩이나 6팩 같은 거 금방금방 계산할 수 있어. 자, NP가 56이래요. 그러면 N-1이 56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씩 줄어서 2개 쓰니까. 그럼 연속된 두 숫자니까 8, 7에 56. 이거 인수분해로 풀면 좀 더 헷갈리니까. 8, 7에 56이니까 n이 8, n-2이 7이면 되겠네요. 인수분해로 풀어도 되고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풉니다. 6PR이 120이야. 그러면 6부터 하나씩 줄였어. 6, 5, 4가 되는 순간 150 돼버리는 거죠. 120. 그럼 R이 몇 개 쓴 거야? 이거 연속해서 3개 쓴 거니까 R이 3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3번.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거야. 일렬로 몇 명을? 4명을. 그냥 식으로 써. 몇? 4팩. 4명을 그냥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아무 조건 없이. 1, 2, 3, 4, 5, 6이 각각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을 뽑아서 만들 거야. 그러면 6장 중에서 4장 뽑을 건데 4장 뽑았을 때 1, 2, 3, 4랑 4, 3, 2, 1이랑 같아 달라? 달라. 이거 해서 뭘 만든대? 4자리 자연수 만드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니까 6P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6, 5, 4, 3 요만큼이 120이었고 그걸 3 곱하니까 360까지요.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자릿수, 4자리 자연수다, 3자리 자연수다 하면 선생님은 보통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개? 6개. 그럼 여기는 5개. 여기는 여기까지 끝나기 전까지는 다 곱해야 되는 거죠.
6543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P 배웠으니까. 자, A, B, C, D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건데요. 다음을 구하세요. A와 B가 이웃하도록 그러면 묶어. 이웃 얘기 나오면 묶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하나로 본다. 그럼 몇 명이야?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팩? 3팩. 그리고 저 안에서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갔더니 얘네 둘이도 일렬로 나열할 수 있죠? 그래서 A, B 일렬로 나열하면 또 몇 개지? 안에서 또 몇 팩? 2팩. 우리 지금 처음 배운 단계니까 팩토리얼 그냥 씁시다. 그래서 6이 12가 되겠죠. 자, A와 B가 그러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먼저 전체에서 첫 번째 전체에서 A, B가 이웃한 경우를 먼저 뺄게요. 같은 집 한번 볼게요. 자, 전체 몇 팩? 전체 4팩. 전체 인원에서 전체 만들 수 있는 가지수에서 방금 이웃한 거 몇 개였어? 12개 뺄게요. 4팩이 몇 나오냐면 24 나옵니다. 120에서 5 나누면 되니까. 그럼 24 빼기 10이니까 몇 나와? 다시 12. 그러면 아까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쩌리들을 먼저 나열합니다. 쩌리들을. A, B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A, B 말고 다른 친구들 C, D를 먼저 나열할 거예요. C, D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2팩. 그러면 이때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 쓸 거면 이제 C, D를 하나 써주는 겁니다. 2팩 안에 C, D가 들어있을 테니까 이렇게 나열된 방법이. 그러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빈 공간에 누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A, B가 들어오면 돼요. 그럼 자리 몇 자리에서? 세 자리 중에 몇 자리 골라주면 됩니까? 2자리. 그래서 여기 빈 칸에다가 A, B를 앉히는 방법이 3P인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2팩 곱하기 3P 2 곱하기 3 곱하기 2 12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3명으로 늘어나 버리면 이 방법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냥 바로 다 틀립니다. 아까 뭐가 다른지 알려줬죠. 3명 이상이면 묶어서 풀면 안 됩니다. 계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 순열과 조합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순열이 한 4종류가 되고요. 조합이 한 종류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때 조금 빡세지는데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NP가 4N이랑 똑같다 그러면 식 어떻게 써줘? N, N-1이 4N. 그래, 이렇게 쓰면 되죠. N제곱 마이너스 N이 4N이고 N제곱 마이너스 5N이 0이랑 똑같은 거니까 N은 몇 또는 몇? 0 또는 5가 나와야 돼. 여기 순열 조합에서 나오는 이 N은 무조건 자연수다. 막 사람을 2명, 사람 5명 중에서 뽑는데 막 갑자기 막 2분의 3명 뽑는데 그럼 자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됩니다. 사람이 6.5명 있대. 안 되겠죠. 그래서 R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여야 되긴 하는데 R은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어. 대신에 음수나 분수나 이런 건 안 돼. 0 또는 자연수만 돼야 됩니다. 0 또는 자연수를 뭐라고 했죠? 수학에서? 음수가 아닌 정수. 맞아. 앞쪽에서 한번 했었죠. 음수가 아닌 정수가 0 또는 양수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자, NPO가 42 곱하기 NP3이다. 그러면 N, N-1, N-2, N-3, N-4가 42 곱하기 N, N-1, N-2랑 똑같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친구 다 날아가고 이 친구 다 날아가고 어쨌든 연속된 자연수가 6, 7에 40이 나옵니까? 그거 하나씩 줄어든 거니까 얘네 연속된 자연수잖아요. 누가 7이면 돼? 이 친구가 7, 이 친구가 6이면 되겠죠. 하나씩 줄어든 테니까. 그래서 N은
12호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빨라요. 좀 더 안전합니다. 자, 5PR 곱하기 6팩이 오면 뭐요? 14,400이다. 그럼 5PR이 6팩이 아까 몇? 720. 5팩이 120이니까. 5팩에다가 6을 딱 곱한 게 6팩이에요. 맞냐? 1, 2, 3, 4, 5까지 곱한 거에다 6 곱했으니까 이게 6팩인 겁니다. 근데 우리 5팩을 120으로 외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720분의 1400, 14,400. 몇 나와요? 20? 20?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20이 나오려면 5, 4밖에 없죠. 그럼 R은 몇? 연속된 자연수 2개 쓴 거니까 하나씩 줄여. R은 2호라고 쓰시면 돼요. 5 곱하기 4PR이 2 곱하기 5PR하고 똑같더라. 그럼 5 쓸 수가 없겠네. 얘는 어떻게 쓸까요? R이 몇 개인지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면 얘를 쓰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죠? 식으로 풀어야 돼요. 아까 5 곱하기 봐봐. 얘가 왜 안 되냐면 4부터 줄어서 계속 쓸 건데 이게 R이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어디까지 써야 될지를 몰라요. 2개를 써야 되는지 3개를 써야 되는지 4개를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 그거 있지. 이거 4팩을 4-R 팩토리얼 이렇게 써야 돼. 얘가 2 곱하기 5팩을 5-R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외워야 돼. 그러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거 해볼까? 얘가 뭐냐? 이게 5팩이네. 4팩이랑 5랑 곱해지니까. 분자들끼리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보여요. 왼쪽에 있는 5팩이나 4팩에다가 5팩 곱하면 그러면 4-R 팩토리얼이랑 5-R 팩토리얼 곱한 값이 2다. 뭐밖에 없냐? 1 곱하기 2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R이 뭐밖에 안 돼? 4. 3. 3밖에 없네. 그래 얘가 1, 얘가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R은 몇 나와? 3이요. 이렇게 쓰면 돼요. 괜찮고요. 자, 증명할게요. 저기로 가봅시다. 니네 안 할 거잖아, 그지? 니네 안 할 거잖아요. 이거 같이 증명합시다. n-1pR이랑 r 곱하기 n-1p r-1이 npr하고 똑같다. 지금 405페이지 1-4번입니다. 405페이지에 1-4. 여러분 어차피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하면 어차피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자, 그냥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NPR 아까 우리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공식 쓸게요. 자, n 팩토리얼이 분자 n-r 팩토리얼 이렇게. 이건 그냥 같이 적읍시다. 안 나와. 그리고 이건 중요한 공식도 아니야. 그냥 니네 팩토리얼 한번 연습해봐라 라고 하는 거야. 얘는 이 친구는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분자는 n-1 팩토리얼이고 이 새끼에서 이 새끼를 빼내면 돼. 그러면 n-1 r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돼. 이해돼 이거? 더하기 이 R이나 요 R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수학에서 나온 거 곱하기 n-1 팩토리얼이고요. 이놈에서 이놈을 빼면 몇 나오냐 얘들아? n-r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냐? 빼기 빼기로 바뀌면서 n-1에서 r 빼기를 쓰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데 선생님은 약간 병적으로 n-r 분모에 있는 걸 막 없애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분모가 싫지 않습니까? 분모가 있는 게.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n-r 팩토리얼을 곱해버릴게요. 그럼 우변은 좌변은 뭐나만 남아? n팩 남고요. 얘들아, 얘랑 얘 한 번만 비교해봐. 얘랑 얘 몇 차이 나냐? 하나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n-r 팩토리얼 옆에다 하나 써보면요. n-r, n-r-1, n-r-2, 2 곱하기 1. 이게 n-r 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얘는요? n-r-1 팩토리얼이라고 써야 좀 더 직관적이긴 하겠죠. 얘네 둘이는 자리 바꿔도 상관없지. 자, 그러면 얘는 n-r-1 알고 n-r-2 쭉쭉 해서 2 곱하기 1까지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분자에 올라가는 거니까 약분 쭉 다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만 남겠어? n-1 팩토리얼은 원래 있었고요. 분자에 여기가 n-i 이렇게 하나 나와야 돼요. 얘들아 다시 지금 여기다가 선생님이 지금 n-r 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버린 거야. 지금 양변에다가. 그래서 얘랑 얘가 약분된다고. 아까 선생님 저기 써준 것처럼. 뭐만 남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r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n-r 때 그대로 없어지겠죠? 똑같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r의 n-1 팩토리얼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또 n-1 팩토리얼은 어차피 숫자 또는 문자로 생각하면 되면 n-1 팩토리얼로 묶으면 여기가 n으로 바뀌어요.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되는 거니까 남는 거. n-1 팩토리얼로 묶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몇이야? n팩이죠. 니네 아까 5팩에다가 6 곱하면 6팩이라며. n-1 팩에다가 n 그 다음 숫자 곱하면 그래서 등식이 성립합니다. n팩이나 n-1 팩토리얼 곱하기 n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돼서 증명 끝. 그냥 이렇게 나와버려. 문자로 있을 때 팩토리얼이 좀 계산하기가 조금 빡세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대표 예제 2번. 1번부터 볼까요? 얘들아, 이거 학력평가에 안 나오고요. 학교 시험에도 안 나와요. 이거 증명하는 거. 그냥 대신에 이렇게 팩토리얼이 문자로 써져 있을 때 니네가 지금 이 문자를 가지고 계산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냐의 능력을 물어보는 건 나옵니다. 알겠죠? 학교 선생님이 말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증명하라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증명하는 방법을 딱 두 가지 배웁니다. 공통수학 2에 한번 나와요. 공통수학 2에 귀류법이라고 해서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롤을 잘한다. 나는 롤을 못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귀류법이에요. 이게 귀류법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게 있어요. 이걸 공통수학 2에서 한번 배웁니다. 당연히 배웠으니까 그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서술형으로 증명해라가 나와요. 모든 학교에서 나오진 않고요. 나온다는 학교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요새는 나오냐 안 나오냐 얘기를 안 해주고 잘 시험 문제 같은 게 워낙 민감하니까요. 계속 집요하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증명 나와요? 증명 나와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 나오냐고 계속 물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어디야? 미적분에서 대수에서 귀납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귀납. 그래서
귀납법은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이제 뭐 그런 건데 좀 어렵네요. 어쨌든 그때도 귀납법 미적분 대수를 배울 때 귀납법이 나오면 또 학교 시험에 서술형에 귀납법으로 증명해라 라고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증명하셔야 돼요. 그때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속 나오냐고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한테.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귀납법 같은 걸 배울 텐데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만 돼도 공통수학 2를 배울 때도 보면 우리 반이 한 25명 되면 한 3놈이나 4놈 녀석이 깨어있고 나머지 녀석들은 자고 있을 거야. 근데 깨어있는 새끼 중에 한 녀석은 또 국어 숙제를 하고 있고 아니면 학원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 새끼들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수업을 학교 다니면서 수학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하듯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앞에서 앉아서 듣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녀석들은 다 자빠져 자고 있다. 그리고 깨어있는 녀석 중에 2녀석은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누구 보고 수업하겠어? 자고 있는 애들한테 수업하겠어요? 아니겠지. 니네한테 깨어있는 애들 보고 수업하겠죠. 얼마나 이쁘겠어. 그럼 이렇게 막 또 눈치 없는 자식이 막 애들 다 깨우게 막 선생님 막 증명 나와요 하면 애들 그래도 성적은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설마 또 힌트 주는 줄 알고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물어보면 됩니다. 선생님 증명 나와요?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럼 니네만 알고 있으면 돼. 증명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냥 니네만 조용히 알고 그냥 시험 잘 보면 됩니다. 증명 문제 공부 안 하고. 근데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너희만 그냥 깨어있는 친구들은 나올 수도 있나 보구나 하고 조용히 쓰는 거야.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 학원 선생님한테 이쁘게 보여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아무 필요가. 내가 문제 내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한테 잘 보이면 돼. 학교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게 다 필요 없어.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돼.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거의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니네처럼 이렇게 선행이 빠른 친구들도 있고요. 니네들은 그래도 어쨌든 뭐는 풀어봐야 되냐. 수학 시간에 수학 시험 보려면 교과서는 무조건 풀어봐야 돼요.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학원 문제집만 풀어도 돼. 중학교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학교 문제도 다 풀어봐야 돼. 근데 학교 교과서도 중학교도 당연히 풀어보면 좋겠지. 중학교 교과서에도 막 뒤에 막 심화 탐구 뭐 실생활에 적용하기 막 해가지고 막 길 크고 막 어렵게 생긴 거 있잖아요. 다 풀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집에서 따로 풀지 말고 수업할 때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푸세요. 미리 풀어봐서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미리 풀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안 풀리는 거 설명 드려야 되니까 또 정신도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교과서는 학교 수업할 때 끝내야 됩니다. 풀 것도 겁나게 많은데 막 교과서를 갖고 와가지고 막 앉아서 막 시험 기간에 풀고 앉아있어. 막 그럼 속 터져 진짜로. 너 왜 학교 수업 시간에 풀라고 했더니 너 이제 와서 풀고 있냐. 수업 시간에 자가지고 막 수업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럼 이제 혼나는 거야. 선생님은 좀 심하게 혼내긴 했었거든. 고등학생들. 근데 무조건 교과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업이 만약에 내가 73페이지까지 했다 그럼 니네 지금 책자로 있는 것처럼 73페이지까지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뭐 틀렸던 문제들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교과서 풀 거면 틀린 문제만 한번 풀고 들어가는 거야. 절대 교과서는 쉬우니까 안 풀어도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연습해놓으면 더 좋겠지. 중학교 때부터. 무조건 다 학교 수업 시간에 다 끝내야 됩니다. 교과서는. 수학은 특히 그래요.
그러지 않은 이상 시험 전에 할 게 너무 많아. 이미 뭐 손을 댈 수가 없어. 내일 시험 본다고 해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 다 풀 겁니까? 미친놈이죠, 미친놈이. 미리 끝내놔야 돼. 미리. 자, 대표 예제가 2번입니다.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거래. 몇? 7팩. 몇이냐? 7팩이 6팩이 얼마였죠? 그럼 이제 7만 5팩이면 되겠네요. 5040. 7팩은 선생님 외우지 않았습니다. 잘 안 나오니까. 자, 7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 7, P, 3, 7, 6, 5, 210까지. 7명의 학생 중 이렇게 대표, 부대표 이렇게 직책이 있으면 순열이에요. 직책이 있으면. 뽑힌 애들이 직책이 있으면 순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 했지 않습니까? 대표를 뽑을 때는 이게 막 대표는 똑같으니까 막 그걸 2로 나눠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 그걸 이제 조합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자, 대표를 뽑는데 이 대표들의 직책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요, 순서가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대표하고 현황이가 부대표하는 거랑 현황이가 대표하고 선생님이 부대표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뽑기만 하면 안 되고 뽑아서 나열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7P 2, 7, 6, 42. 1번부터 7번까지 7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을 건데 1번이 총무를 한대. 이거 모임 같은 거 하면 수학 선생님을 자꾸 총무를 시켜요. 계산 잘할 것 같다고. 분계산 같은 거 잘할 것 같다고 막 총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막 총무를 지금 2개나 맡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진짜 기분 나빠요. 그건 산수잖아요. 분계산하는 건 산수고 선생님은 수학을 하는데 여러분도 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또 그렇게 계산력이 막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개 짜증나요 진짜. 어쨌든 총무, 회장, 부회장을 뽑을 건데 1번 또 기분 나쁘네요. 선생님 이름이 강기옥이거든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1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름 수는 1번이면 그럼 회장을 시켜주던가 꼭 또 1번은 꼭 저런 총무를 시켜요. 어쨌든 총무를 뽑힌 거야. 근데 생각하면 안 돼. 이미 총무는 뽑혔어. 그럼 우리 몇 명만 더 뽑아주면 돼? 2명만, 회장과 부회장만 더 뽑아주면 됩니다. 몇 명이서? 옳지. 그래서 여기는 6P인 거예요. 6P인 겁니다. 뽑았다. 누구는 뽑았다. 그러면 그냥 뽑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겨야 돼요. 그래서 6P니까 6, 30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방정식 하다가 하니까 할만하죠? 좋습니다. 네, 우리 경우의 수 해보면 알겠죠? 저 뒤쪽에 막 빨간색은 좀 많이 어려워요. 빨간색은 많이 어렵습니다. 남자 넷,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요. 여학생 3명이 이웃해야 돼요. 그러면 여학생 3명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릴 겁니다. 여학생 3명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면 총 몇 명이 있는 겁니까? 그럼 나열 5팩. 그리고 묶은 애들을 항상 봐야 돼. 안에서 나열 3팩 3명. 묶인 애들끼리 나열. 그래서 120 곱하기 6이니까 720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던 겁니다. 이번에 별표. 얘가 진짜야.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럼 여학생들끼리 싸웠나 봐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 남학생들을 먼저 일렬로 나열합니다. 몇 팩? 쩌리들, 남학생 쩌리들을 먼저 나열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보기 편하게 남학생 4명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써주는 거야. 그래야 직관적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써줘야 직관적이니까 좀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러면 요 빈자리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이 앉으면 여학생들이 다 떨어져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빈자리, 자리는 집이야. 그래서 곱하기 몇 자리 중에 5자리 중에 여학생들이 몇 명자리 골라줘야 돼요? 옳지. 그래서 4팩 곱하기 5P3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게 개 중요합니다. 자, 3번은요, 좀 잽이랑 좀 치사한 문제인데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이렇게 섰다 쳐보자. 그러면 남학생들은 여기에만 들어와야 돼, 무조건.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자리 몇 자리 중에? 4자리 중에 골라줘. 몇 자리? 4자리. 여학생 아직 안 왔어. 안 앉았어. 빈자리 몇 자리 중에서 골라줘. 몇 자리? 3자리. 그래서 4팩 곱하기 3팩이에요. 근데 항상 이것도 생각해야 돼. 여남, 여남, 여남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나온 거라고 했지 무조건 남녀만 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여기 여학생이 4명이었으면 남녀로도 쓸 수 있지만 여남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인원수가 달라서 남까지는 되는데 여학생이 3명밖에 없으니까 여남 남이 나와버리니까 이때는 안 되는 거야. 교대로가. 그래서 이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 알겠지? 근데 무조건 남녀가 교대로 써야 돼. 그럼 무조건 남녀만 쓰는 게 아니야. 여남도 돼. 알겠죠? 남녀 성적 평등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회적 평등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야 돼요. 무조건 남녀만 되는 게 아니야. 형 알았지? 항상 막 귀신의 집 들어갈 때 무조건 남자만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자친구랑 갈 때 여자친구부터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네가 뒤에 따라가도 돼. 알았지? 헤어져서 나오겠죠. 자, 넘겨보시면요.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이웃하면 묶고, 알겠지? 이웃하면 묶으면 안에서 나열해줘야 되고, 이웃하지 않으면 쩌리들부터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에 싸운 친구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대표예제 4. 바이올렛. 조금 힘들어요. 선생님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요. 자, 양 끝에 I와 V가 오는 경우부터 써라. 그러면 먼저 I와 V 사이에 자리가 몇 개 남아요? 그럼 6개니까 4자리. 그러면 나머지 V와 I를 뺀 OLET를 나열하면 되는 거죠. OLET 다 다르죠. 자리도 다 다르죠. 순서 있는 겁니다. 몇 팩? 4팩. 만 하면 망한다고. 뭐도 돼. 남녀도 되지만 여남도 되니까 I와 V 사이에라고 했으니까 V랑 I도 된다고. 요걸 계속 생각해야 돼. 이게 조심해. 이거. 그럼 여기도 몇 팩? 4팩. 더해 곱해? 옳지. 더해야지. 나열된 애들이고 나열된 애들이고. 아니면 요렇게만 먼저 풀었으면 여기 나열하는 거 4팩이고 얘랑 자리 바꾸는 거 몇 개? 2개. 그래서 4팩 더하기 4팩이나 4팩 곱하기 2나 똑같은 겁니다. O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면 먼저 O랑 T 사이에 문자 2개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대. 이렇게 항상 만들어야 돼. 그럼 또 니네 생각해야지. O랑 T랑 O랑 자리 바꿔도 되겠네? 라는 거 머릿속에 생각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들어오면 돼, 안 돼? 묶어버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요 안에 문자가. 그럼 문자 몇 개 남았어? 4개 쓴 거니까 2개?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묶었다는 건 뭘로 보겠다? 하나로 보겠다. 문자 몇 개 나열하는 거? 3개 나열하는 걸 먼저 써줍니다. 몇 팩? 3팩.
헷갈리겠다. 미안합니다. 남은 문자가 몇 개 있죠? 여기. OT 뺀 4문자 있지? 미안해. 4개 중에서 먼저 2개를 쓸게요. 어디다? 여기다 써도 되고요. 여기다 써도 되고. 우리는 여기다 넣었다고 해보자.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남은 문자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나열했어요. 그럼 여기가 채워진 거죠. 그럼 이제 남은 문자가 또 2개 남았지. 그건 이제 남은 건 여기에 자동으로 써지겠죠. 그거를 나열해야 되니까 곱하기 몇 팩? 하나, 둘, 셋, 3팩.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생각했던 O와 T는 자리 바꿀 수도 있죠. 곱하기 몇? 2. 뭐 2팩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돼요.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돼요. 계산 이렇게 돼요. 어렵죠? 생각보다. 됐습니까? 안에 먼저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보고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서 좀 내가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니네가 집에 가가지고 2번 답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뿌용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4페이지가 뭐였지? 3페이지는 뭐였지? 저 2는 왜 곱해놨지? 모를 수가 있어요. 오답 정리할 때 문제가 조금 어렵거나 복잡하면. 그래서 보통 순열과 조합에서는 조금 창피하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 4P가 뭔지를 밑에다 써놓습니다. 문자 4개 중에서 그 사이에 들어간 문자 2개 골라주는 방법을 그냥 너희가 알아볼 수 있게 그냥 한글로 써놔야 돼요. 식으로만 보면 집에 가서 계산하기가 좀 빡세니까. 뭐 요 3팩은 문자를 3개로 봤을 때 그거, 뭐 2는 O와 T를 자리 바꾸는 가지수, 이런 것들을 그냥 니네가 알아볼 수 있게 쫑쫑쫑 써놓으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적어도 문제가 나왔네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자, 그럼 적어도가 나오면 전체 가지수에서 무조건 여기서는 다 빼는 겁니다. 순열조합에서 뺄 거야. 뭐인 거? 아닌 경우를 빼는 겁니다. 아닌 경우.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니까 이 한쪽 하나보다 작은 거 뭐? 0. 모음이 0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모음이 0개 온다는 얘기는 양쪽에 뭐가 오는 거? 옳지. 양쪽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면 해요. 양쪽에. 그러면 양쪽에 구멍, 여기 이 친구와 6개일 때 여기와 여기에 자음이 오면 됩니다. 자음이 뭐죠? A, E, I, O, U를 제외한 나머지 스펠링들이죠. 자음 뭐 있냐? V, L, T. 얘네들이 V, L, T가 여기랑 여기에 와야 돼요. 그럼 식으로 쓸게요. 전체 몇 가지에서? 전체. 6팩에서 나열하는 바이올렛으로 나타낼 수 있는 스펠링 6개로 나열할 수 있는 문자 6팩까지 해서 다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뺄 거니까요. 문자 3개가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3개 중에 몇 개를 골라줘야 되는 거야? 3개 중에 2개 골라줘야 돼요. 문자 3개 중에서. 됐죠? 그럼 이제 문자 몇 개 남아요? 4개. 그럼 나열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봐봐. VLT 중에 여기에 뿅뿅 들어갔어. 그럼 여기는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나열하는 방법 4팩이에요. 그럼 요거 계산을 전체 6팩에서 3P, 4팩 이렇게 하지 말고 4팩으로 묶을 수 있으면 묶어봐. 그럼 여기 뭐 남아? 4팩까지 가니까 5랑 6 남을 거 아니야. 1, 2, 3, 4까지는 된 거니까. 그럼 5, 6에 30에서 3, 2, 6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팩토리얼로 계산될 때 더 빠릅니다. 자, 숙제는 단톡방에 올릴게요.